김건희 씨가 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 배우자에게 클러치백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대한축구협회 성접대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건희 씨가 로저 비비의 클러치백 받았다 인정은 했습니다. 근데 뭐 직접 받은 건 아니고 나중에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재판이 김건희 씨 재판이 아니에요. 예. 김기현 씨 부부가 김건희 씨에게 로저 비비 백을 줬는데 네. 그게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이어서 김기현 씨 부부에 관한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이제 증인을 출석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전에 이제 증인을 불렀는데 나오지 않았죠. 그러다 이번에 나와서 이제 증언을 했는데 네. 일단 뭐 받은 사실은 인정했어요. 근데 인정을 했는데 뭐 깔끔하게 다 인정한 건 아니고 네. 자기가 이제 받았는지 몰랐다는 거죠. 나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본인이 받았다 하더라도 이제 공직자 배우자이기 때문에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알고 받았느냐 아니면 모르고 받았다가 이제 나중에서 알았다. 이것 자체는 일방적으로 줬다는 거잖아요. 예. 일방적으로 줬기 때문에 나는 이제 몰랐다. 그러면 어떤 도덕적인 법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이제 도덕적인 어떤 비난 가능성 이런 걸 좀 염두에 둔 진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 배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지금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왜냐하면 압수수색했는데 지금 김기현 측에서 준 로저 비백이 발견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발견된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자필 편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되는데 도와줘서 고맙다. 그런 자필 편지.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런 내용이죠. 저런 포스트잇까지 예. 다 붙어 있었기 때문에 저건 뭐 제가 볼 때는 김기현 측에서는 사실은 뭐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예.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청탁 목적으로 준 게 아니다. 그러면서 범행을 계속 부인하니까 결과적으로 김건희 씨를 이제 증인으로 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런 편지나 포스트잇이 발견이 되면서 몰랐다라는 것이 조금 그 신빙성이 의심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것도 당대표 부인이 손편지까지 써가지고 백을 준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과연 몰랐을 리가 있을까? 근데 본인은 직원들이 뭐 관리를 해서 정리를 해놔가지고 예. 나중에 봤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얼마나 백을 많이 받았으면 이걸 몰랐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냥 일방적으로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줄 때 뭐 좀 티를 낸다고 할까? 줌으로 말미암아서 감사 표시도 하고 향후에 있어서도 어떤 대통령 영부인 또는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좀 혜택을 좀 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 게 있었을 건데 이걸 줬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줬을 때는 몰랐다. 좀 이해가지 않는 측면이 좀 있죠. 예. 진술 중에 이런 말은 왜 굳이 했을까라는 여러 가지 진술이 있던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영부인은 클러치 가방에 이제 옷에 따라서 맞추려면 여러 개가 필요해서 뭐 짝퉁도 많이 샀다. 당근에서 짝퉁 샀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왜 한 걸까요? 왜 그 얘기까지 하는지는 잘 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아마 예.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여러 옷을 입다 보면 이제 클러치백, 이제 작은 네. 백을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필요로 하는데 이제 수없이 많다. 그러니까 사실을 받았을 때도 인지하지 못했다. 예. 이제 그 정도 생각을 했을지 모르고 이제 또 하나 의도는 뭐냐면 이제 몰랐다는 거에 대한 자기의 어떤 보강되는 진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기현 씨가 준 백 로저 비비백도 있지만 네. 내가 짝퉁으로 당근마켓 산 로저 비비백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게 김기현이 준 로저 비비백하고 자기가 짝퉁으로 산 로저 비비백하고 예. 분간 없을 정도의 어떤 백들이 많이 있었다 이제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저런 얘기를 왜 했을까라는 좀 그런 의아한 생각이 들어요. 영부인이 또 짝퉁을 사는 게 그래요. 그렇게 짝퉁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짝퉁 자체는 예. 사는 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예. 이제 그렇지만 그걸 제주에서 판매하는 것은 지적재산권 위반이잖아요. 그런데 더구나 영부인이 어떤 옷차림에도 짝퉁을 들고 다니면 그건 다 표가 나 있거든요. 다 언론이 다 찍어대지 않습니까? 예. 더구나 이제 해외 나갔을 때 만약에 하나 대한민국 영부인이
백을 들고 왔는데 짝퉁이더라. 그러면 이건 엄청나게 국가에 대한 이미지 훼손 이런 것이 되는데 지금 영부인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랄지 영부인에 대한 사명감 이런 게 없고 그냥 외모에만 너무 치중하는 그런 생각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배적이 아닌가 그런 의아심이 듭니다. 네. 재판 중에 또 김건희 씨가 특검을 향해서 뭐 그간의 영부인들 다 자기처럼 조사해봤냐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어떤 태도가 지금까지 재판과는 좀 달라진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근데 저것도 사실은 이제 특검 측 질문을 좀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당대표 부인으로부터 백과 선물과 편지를 받았는데 기억하지 못하는 게 이례적이다. 그러니까 백과 선물을 받은 것이 이례적이라는 게 아니고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게 이례적이지 예. 않느냐. 그러면 내가 왜 기억을 못했는가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마치 김기현 당대표로부터 백을 받는 것이 이례적이다. 예. 그렇게 아마 그 특검의 질문을 좀 착오로 일으킨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이제 그러다 예. 보니까 영부인들 다 수사해봤냐, 영부인들 다 백 박는 거 아냐 모르냐, 왜 이걸 이례적이라고 하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했다. 그리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절도범이 뭐 절도를 했어요. 그리고 잡혔어요. 경찰이 취조를 하니까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 예. 나 말고도 절도한 놈들 많은데 이제 그 얘기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왜 나만 갖고 그러냐? 다른 영부인들은 조사해봤냐?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재판이 너무 좀 나에게만 너무 불리하게 돌아가는 거 아니냐? 지금 상황이 진술이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전에도 예. 박성재 법무부 장관하고 텔레그램 나눈 거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뭐 김정수 여사랄지 예. 이런다면 수사는 어떻게 돼가느냐, 왜 이렇게 빨리 안 하느냐, 뭐 그런 생각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뭐 특검 재판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판사님께서 한쪽 편만 들지 말고 정확히 들어달라 뭐 이렇게도 항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판사가 김기현 부부에 대한 재판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백을 줬느냐 안 줬느냐, 청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리고 백을 주는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 재판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사실 김건희 씨한테는 뭐 형사적으로 불리하고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없는데 일단 뭐 백을 받았잖아요. 죄는 안 되지만 받아서는 안 될 백을 받은 거죠. 예. 경우에 따라서는 저게 이제 뇌물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 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추궁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모순되면 예. 이제 판사가 계속 아니 그게 말이 됐느냐. 예를 들어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게 이제 그러니까 그게 좀 편파적인 재판 진행이다. 아마 그런 생각을 김건희 씨가 했던 걸로 보여요. 또 눈길을 좀 끌었던 게 재판부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재판이 나왔으니까 그 전에 있던 과태료를 깎아달라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원래 이런 발언을 뭐 기본적으로 피의자가 하게 되나요? 아니 이제 피의자는 아니고 증인이죠. 예. 증인이. 예. 증인인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나오면 이제 과태료 200이나 이제 300만 원 정도를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길에 나오면 증인이 깎아달라고 할지 아니면 사진을 봐달라고 안 해도 대부분 재판부에 취소를 해줘요. 그러니까 뭐 깎아주는 게 아니라 안 내도 되는 거의 상황이 되는 거군요. 깎아주는 게 아니고 예. 그냥 없던 걸로 하죠. 예. 이런 말 안 했어도 그러면 안 했어도 제가 볼 때는 재판부가 없던 걸로 했을 거예요. 근데 뭐 300만 원인데 조금만 깎아달라. 그러니까 아마 저런 부분을 아마 주위에 변호사들도 있을 텐데 예. 이렇게 미리 언급을 좀 해주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300만 원 좀 깎아달라고 하니까 300만 원에서 100만 원 깎거든요. 뭐 50만 원 깎거든요. 이제 그런 뉘앙스도 들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듣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예. 좀 불편할 수 있죠. 네. 어쨌든 김기현 국민의힘 부부가 이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느냐 이게 또 관건일 텐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데 뭐 청탁금지법 위반이 예. 근데 저 금액도 뭐 제가 알기로는 로저비비 백이 한 200, 한 예, 60만 200만 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200만 예. 원대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뭐 청탁이 있었다 하더라도 네. 거기에 뇌물성 가까운 청탁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저 정도 되면 벌금형으로 끝나죠. 그런데 이제 특검에서는 뭐 모르겠어요. 어떤 실적을 위해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단 정식 재판에 이제 회부를 하고 기소를 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 뭐 제가 볼 때는 뭐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제 벌금형 정도에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예. 저희가 관련 재판은 저희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축구협회 성접대 수사 관련 내용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성접대 이 사건이 15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이걸 실제로 다룰 수 있느냐 공소시효를 가지고 지금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피파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 올림픽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피파에 이제 윤리 규정이 있는데 예. 이제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의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 자체는 2011년도, 12년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15년 정도 흐른 네. 사건이기 때문에 피파 자체에서 이걸 가지고 어떤 윤리적으로 어떤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근데 올림픽은 달라요. 올림픽은 이제 IOC 위원회에서 하는 건데 네. 거기에는 뭐 시효가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선수에 대해서 출전에 대해서 일시적 또는 영구적 박탈 하느냐 그거 하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이전에 땄던 메달 이걸 박탈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IOC에서는 논의가 될 수는 있습니다. 예. 다음 달 아시안컵이나 내년 1월 뭐 아시안컵 이런 거는 뭐 출전하는 건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죠. 예. 왜냐면 이제 피파는 피파 윤리 강령은 공소시효가 끝났지만 예. IOC 위원회는 또 이와 틀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가능성이 크다. 근데 아마 그 게임 자체를 앞으로 참가를 못하도록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이해가 된 게 있는데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조직적으로 해서 도핑 테스트에 걸렸잖아요. 네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도 이제 예. 문제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참가할 수 있었거든요. 물론 뭐 러시아 이름을 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뭐 아시안컵 참가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이다. 단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2011년도, 2012년도, 특히 2012년에 런던 올림픽 관련된 거, 그때 우리가 3인가 했던가요? 예. 그래서 4강 안에 들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메달을 박탈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제 그건 뭐 제가 볼 때 논의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국제적 망신인데 끝으로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이제 국민에게 여러 가지로 지금 실망감을 주고 있는데 사과문이라고 냈는데 네. 구성원 다수가 몰랐다 이런 내용을 좀 강조하는 내용으로 내가지고 또 사과문이 굉장히 좀 파장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내부 구성은 몰랐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예. 그다음에 일부가 저지른 비위 행위다 할 수는 있는데 보면 또 수십 년 전의 일이라고 했어요. 옛날 예. 얘기다 이런. 그 옛날 얘기 식으로. 왜 네. 들춰가지고 이렇게 나라 망신시키고 하느냐, 이제 그런 취지로 보여요. 그런데 그건 아니죠. 일단 어떤 스포츠의 어떤 가장 핵심 가치는 공정성, 예. 페어플레이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축구협회는 뭐 쭉 이어왔던 축구협회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축구협회 자체에서 잘못한 게 맞죠. 예. 그러면 재발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랄지, 그다음에 뭐 대책이랄지, 그다음에 지금 이게 외부에 알려져 가지고 엄청 국가적 이미지 훼손이 됐잖아요.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반성하고 어떤 각오로 나갈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하는데 왜 십수년 전에 한 일 가지고 이렇게 들춰내느냐, 언론에서 특히 이런 뉘앙스가 있는 이제 사고를 하다 보니까 예. 또 여기 대해서 이제 비판이 많이 있는 거죠. 네, 뭐 실망감이 중첩된 게 너무 여러 가지라서 앞으로 맞습니다. 축구협회 정말 개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광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